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아파트가 생긴 지 5년이 채 안 되는 비교적 신축 아파트라 주민들 상당수가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갑질이라거나 못된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친절하고 인사도 잘해주셔서 나름 만족스럽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친절함을 넘어서 많이 위험한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세대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한 2년 정도 되는 세댁이 있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냐고 하면 이사 온 다음 날 아파트 경비실에 떡과 과일을 돌리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간혹가다 한 분씩 이사 왔다면서 떡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보통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지 신혼부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경비들까지 챙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시피 해요. 하지만 얼굴도 이쁘고 특히나 웃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자꾸 쳐다보게 만들었던 그 세댁은 아파트 경비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떡과 과일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항상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해주고 제가 분리수거라도 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수고하신다 말 한마디 걸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딸은 없었지만 나이가 제 딸뻘이라서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언제 외출하는지 보고 있다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걱정도 되고 멀리서 무거운 물건 들고 오는 게 보이면 달려가서 들어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방 친해지고 서로 간에 사적인 이야기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새댁은 근처에 있는 문호센터에서 필라테스와 요가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도 몸매가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운동을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은 국내 대기업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나름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요즘엔 지방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다니느냐고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주말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새댁은 자주 마주쳤었지만 거의 혼자였고 남편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도 젊은 새댁인데 남편 얼굴 보기도 힘들어서 많이 외로울 것 같더라고요. 이 동네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사 온 거라서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문화센터에서 일하면 운동하고 집에 오는 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돈을 벌어야 하고 일하는 게 중요하다지만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갈라놓으면서까지 일을 시키는 회사가 정말 너무들 한다 싶었습니다. 새댁에게 갑자기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언제든지 집에 남자가 필요하거나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새댁도 제 말을 좋아하면서 여기로 이사와서 저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 나면서 저랑 핸드폰 번호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친구처럼 생각하고 지냈어. 예쁘고 싹싹한 새댁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잘해주고만 싶었습니다. 집에 전등이 고장났다고 제게 전화가 오면 올라가서 갈아주고 간단하게 못 박는 일이라거나 무거운 물건 들어주는 일도 해주었어요. 그때마다 새댁도 제게 음료수도 주고 과다도 주고 고마움을 표시했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엔 시원한 냉커피도 종종 타다 주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책 많은 이야기지만 외로운 새댁이랑 연애하는 기분도 나더라고요. 새댁이 다른 경비들에게도 싹싹하고 친절하게 대했지만 유독 제게 더 의지하고 살갑게 굴었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우리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가 아니냐고 농담처럼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동네 아줌마들도 지나가면서 저와 새댁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 없는 사이에 경비 아저씨를 집으로 끌어들이나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소문은 결국 그 집 남편에게까지 들어갔고, 한 번은 제가 경비실에 앉아 있었는데 그 집 아내와 남편이 동시에 내려와서 제게 쿠키 한 상자를 주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내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라는데 내가 보기엔 자기 아내랑 부적절한 관계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 누군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내려왔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이도 훨씬 많고 아무리 봐도 불륜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쿠키만 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왠지 새댁과 어색하게 지냈어. 워낙 보는 눈이 많고 소문이 퍼진다 보니 저도 새댁도 몸가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동안 제가 새댁이랑 손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입이라도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겠습니까? 억울한 점이야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제가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2주 정도를 서로 소 닭보듯 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밤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새댁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통 도와달라고 불러도 낮 시간에 부르지 밤에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보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집에 쥐가 나온 것 같다면서 너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걸음에 달려 올라갔더니 잠을 자다가 놀라서 뛰어나왔는지 하늘하늘한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지방에 내려가 있었고 쥐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나 봐요. 저를 앞세워서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 옷 끄트머리를 꼭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쥐가 나왔다고 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찾다가 구석에서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쥐가 튀어나와서 빠르게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문 앞에 새댁이 서 있었는데 그게 새댁 다리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당연히 새댁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제게 안겼어. 쥐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새댁은 얼마나 놀랐는지 제품에 안긴 줄도 모르고 눈물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한참 후에 좀 진정이 된 건지 새댁을 떼어놓고 집 앞 곳곳을 찾아봤지만 어딘가에 있는 쥐 구멍으로 도망가 버린 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댁은 민망하기도 하고 쥐가 또 언제 튀어나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보고 조금만 더 있다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새댁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남편이 곁에 없다는 게 너무 힘이 든다면서 또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달래주려고 하는데 새댁이 또 다시 제품으로 안겨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분명히 놀라서 얼떨결에 안긴 건데 이번엔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품에 파고들어서 저를 안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 있었는데 제 품 안에서 새댁이 항상 언제든지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떻게든 제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제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동글동글 귀여운 얼굴이 훨씬 더 예쁘게 느껴졌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런 상황을 몇 번이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진짜로 괜찮은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새댁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감고 제게 다가왔고 저도 더 이상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새댁과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을 입을 맞추고 새댁은 그동안 자기 너무 외로웠다면서 제품에 안겨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남편은 일만 생각하느냐? 본인은 뒷전인 것 같다면서 이렇게 혼자 둘 거면 왜 자기랑 결혼했냐고 자기도 이제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면서 계속 저와 키스를 이어갔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 순간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아직 저는 근무 중이었고 더 이상의 그 상황에서 곤란했어요. 일단 불타오른 새댁을 진정시키고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고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에서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새댁과 제가 이런 관계를 지속해도 괜찮을지에 대해서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남편도 없는 데다가 차라리 밖에서 이야기하면서 안 좋은 소문에 휩쓸리느니 집에서 만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야간 근무만 하면 새댁이 저를 집으로 불렀고 그때마다 저도 순찰 중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두고 새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몇 달째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눈치를 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댁도 저와 진지하게 만나고 이혼을 하고 제게 올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지금 너무 외로워서
그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한 걸 테니 제가 그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 세대과 어울리면서 저도 젊어지는 것 같아 기분은 좋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고 2살 연하의 남편과 올해로 결혼 3년 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제는 당연히 제 친동생이에요. 동생은 저보다 10살이 어리고 아직 대학생입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친정엄마가 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는 게 좋다는 말에 시골에 있는 이모댁 근처로 엄마는 내려가셨고 집에서 통학을 하던 동생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서울에 있던 집과 시골에 있던 집의 차액과 보험금이 있었지만 엄마 수술하고 입원한 동안 생활비와 입원비 등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랑 친자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은 동생은 연애하던 때부터 남편을 잘 따랐고 남편도 동생을 귀여워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흔쾌히 동생과의 동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8시를 전후해서 출근을 하고 6시 정도만 되면 집에 들어오고 심지어 점심은 집에서 먹기도 합니다. 야근은 종종 하지만 그럴 경우엔 다음 날엔 오후에 출근합니다. 대신 주말에도 종종 출근해요. 반면에 전 7시면 출근해서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빨라도 7시 반이에요. 하지만 정시 퇴근하는 날은 거의 없고 야근도 잦아요. 그래서 평일엔 남편이 아침도 차리고 집안일을 대부분 도맡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유난히 아침잠이 많은 동생도 남편이 챙기곤 했어요. 보통 제가 가고 나서 둘이 같이 아침을 먹거나 남편이 출근하면서 동생을 깨우고 제가 늦으면 둘이서 저녁을 같이 먹고 늦은 출근할 때나 집에서 점심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이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동생이 친구들과 같이 있다 늦게 들어올 땐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좋을 때라서 오히려 저런 모습이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친정 식구 잘 챙기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변에서도 제가 사랑스러우니 처가에 잘하는 거라면서 다들 부러워했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했지만 기형아 판정을 받고 낙태에 이르기까지 남편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다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 차가 있어서 한동안 냉전이었어요. 지금은 나아졌지만 그 뒤로 좀 서먹해진 감도 있고 결혼 연차가 좀 되고 신혼이 아니게 되면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음을 느껴요. 남편이 농담을 좋아해서 연애할 때나 신혼 땐 입가에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거든요. 카톡을 해도 오타 하나만 치면 그걸로 말장난을 주고받고 재밌으면 재밌는 대로 웃고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자학하는 게 웃겨서 웃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할 말만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아침엔 정말 밥 먹어, 조심해서 다녀와. 이 두 마디밖에 안 해요. 점심시간에 통화 안 한 지는 오래됐고 카톡도 퇴근 무렵에 몇 시에 들어오냐, 뭐 먹고 쉬냐 정도가 다예요. 부부가 오래되면 다 이렇게 되겠거니 하고 생각은 하는데 얼마 전에 자동 로그인 설정되어 있는 컴퓨터 카카오톡으로 동생이랑 주고받은 대화를 보곤 머리가 복잡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동생과 남편 둘이서 하루에 카톡 수백 개는 주고받는 것 같아요. 콩나물국에 계란찜과 밑반찬만 가지고 먹은 아침밥을 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하고
점심시간엔 회사에서 힘내라고 인사 한마디 보내면 그 톡이 수십 통으로 이어져요. 연애할 때 보통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주제로 시작한 대화가 흐르고 흘러서 시작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정신없이 이야기하는 거. 남편과 동생의 카톡이 딱 그래요. 끊임없이 우스갯소리를 하고 크크크크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이모티콘 스티커는 또 어찌나 많이 쓰는지 딱 연애할 때 우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게다가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힘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게 정작 언니인 저한테는 그런 카톡을 안 하거든요. 왜 굳이 형부한테만 하는지 잘 먹었다는 인사는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걸 왜 굳이 카톡으로 하고 한참을 대화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을 종종 오빠라고 부르는 동생이에요. 원래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오빠라고 부르긴 했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간 다음부턴 꼬박꼬박 형부라고 불렀고 지금도 제 앞에서는 형부라고 부르는데 카톡에선 형부와 오빠를 섞어서 쓰고 남편은 그걸 지적하지도 않고 그냥 듣고 있어요. 동생이 평소에 애교 부리는 이모티콘이나 입술, 하트 이모티콘 같은 걸 자주 쓰긴 하는데 유독 남편한테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이 시누이와 이렇게 지낸다면 이렇게 싫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둘은 피를 나눈 남매잖아요. 그런 유대감을 갖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남편과 동생은 이상해요.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 저와 남편의 사이가 좋지 않은 지금은 저 때문에 동생한테 잘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불안해서 출근하고 남편과 동생이 같이 있는 시간이 걱정되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둘만 있는 시간들이 너무 불안해요. 취직을 하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무리를 해서라도 동생을 혼자 살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제가 대화가 줄어들게 된 원인은 분명 제 잘못도 크다고 생각해요. 불행한 일을 겪으며 위로와 배려를 받는 걸 당연시 여기고 나중엔 그마저도 불쾌해져 과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했던 시기에 같이 사는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 지쳐있는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에 불쾌하면서도 작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제 밤을 지새며 PC 버전 카카오톡이 다운될 때까지 지난 대화를 꼼꼼히 읽고 나서 아직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동생은 내보낼 예정이고 엄마한테 도움을 청해뒀어요.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4학년이라 통학 시간을 아낄 수 있게끔 투자를 해주는 게 좋으리라 생각하고 엄마도 동의를 했어요.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은 맞지만 처제와 형부 사이가 남도 아니니 충분히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제가 괜히 오해하고 불편해해서 일을 크게 만드는 건 아닐지 동생과 남편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네요.